네, 안녕하십니까. 공모주 투자 공투입니다. 지난 7월 2주 청약이 진행되었던 A프로사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82대 1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주엔 무려 5개사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7월 3주 13일과 14일에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TSI사 상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먼저 7월 3주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고 TSI사 공모주 청약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A프로사 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최종 청약 경쟁률은 1582.53대 1, 증권급 1억 원을 납입해야 6주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였습니다. 2차전지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도로 인하여 기대를 웃도는 청약 경쟁률을 달성하였고, 공교롭게도 금번 청약이 진행되는 TSI사 역시 2차전지 분야의 기업으로 어떤 결과가 진행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7월 3주에는 무려 5개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거금이 묶여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 모든 청약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난 A프로사 때보다는 괜찮은 수량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금주의 첫 번째 청약이 진행되는 TSI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SI사는 지난 9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TSI 공모가 1만원 확정 13, 14일 공모 청약. TSI는 공모가를 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기관은 1369개가 참여하였으며 경쟁률은 1284대 1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총 공모 금액은 185억 원이며 하나 좀 특이한 점은 기존의 공모 밴드가 7,500원에서 9,5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 참여 기관의 100% 전원이 공모 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모가가 최종 1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모 개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이 금번 TSI사 공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 TSI사가 코넥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이전 상장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전 상장을 지난 3월 26일 날 신청을 하였고 5월 22일 날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업 IR을 7월 6일 날 진행하였고 6일과 7월 동안 수요 예측을 하여서 공모 금액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공모 청약은 기관과 개인 모두 7월 13일과 7월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고 환불일과 납일일, 배정 공고 모두 7월 16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장이 되는 일자는 7월 22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1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공모 금액도 185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다음은 공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가는 최종 공모 가격은 만원, 그리고 총 공모 금액은 185억 원입니다. 청약 기간은 7월 13일부터 14일, 납입 기한은 7월 16일입니다. 총 모집하는 138만 5천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27만 7천주, 20%가 배정이 되었고, 수량은 지난번에 A프로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금 사용에 대한 목적입니다. 금번 185억 원을 모집하여 TSI사는 총 시설자금으로 87억 원, 운영자금으로 27억 원, 기타로 27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제조라인 확대를 위한 제2도립동 신축 그리고 이에 대한 장비를 도입하는데 총 87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인력 충원과 업무 환경 개선에 27억 원, 그리고 장비 도입에 22억 원,
이제 IT 시스템 투자에 5억 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네, 회사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2011년 7월에 설립이 된 회사이며 회사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번 202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은 이제 이따 IR 자료 분석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제 최대 주주인 표인식 대표가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시 쪽에서 가장 조금 이제 얘기를 따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총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산 부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금 자산과 부채 내용을 보시면은 매년 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만 보시면은 이제 건실하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되실 수 있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재고자산 부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약 50억 원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168억 원, 2020년에는 1분기인데 벌써 약 60억 원 정도의 재고가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40% 정도 되는 비중이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제품 재고가 모두 판매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에 좀 판매가 제때 되지 않거나 감가상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업이익 단기 순손실에 대한 좀 불이일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한데, 먼저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2017년 150억, 2018년 660억, 2019년 6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018년과 2019년 약 9% 정도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보여주나 2019년에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좀 특이치를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 1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게 또 다른 해들은 괜찮은데 2019년만 유독 단기 손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맞으나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영업이익은 2019년에 58억 원,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20억 원입니다. 범인을 찾아봤는데 금융비용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도에 금융비용이 163억 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연도에는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이었는데 2019년에만 유독 말도 안 되게 큰 금융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구글링을 저희가 해봤는데, 이제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1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58억 원이었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이 있어서 121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게 어떤 손실이냐?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158억 원이었고 기타를 포함해서 163억 원을 사용을 했다. 좀 제조업 기업이 이런 금융 손실이 100몇십억이 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R 당시 표인식 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의 경우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권 평가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일단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동일한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나 약 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 기업에서 순손실이 120억이
그것도 금융 분야의 손실로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재무적인 상황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제1기공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1기공사가 2018년에 TSI-4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중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1기공사의 주장은 TSI-4가 삼성 SDI-4 입찰에 참가를 할 때 제1기공사의 좀 비밀을 빼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빼내서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를 해서 따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심과 2심이 진행이 되었고, 모두 TSI-4가 패소를 하였고, 지금 최종 3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근본 소송을 좀 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속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삼성이나 이런 국내 2차전지 기업에 입찰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좋지 않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근본에는 조금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판매 청구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청약자에 대한 환매 청구권 부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청약자의 환매 청구권은 3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며 공모 가격의 90%를 보전해 준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나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TSI-4의 주식을 10,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샀는데, 만약에 2달 뒤에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공모 가격의 90%, 9,000원 가격으로 이걸 다시 판매자에게 되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가 된다는 부분을 장치를 걸어 놓은 약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은 참가자들이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하여 TSI-4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TSI-4는 2차전지 믹싱 시스템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며, 지난주에 상장을 진행하였던 A-프로사는 활성화 공정 관련 기업이고, 금주에 상장을 진행하는 TSI-4는 2차 전지의 첫 시작 단계인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전극 공정은 2차 전지의 양극 극판과 음극 극판을 만드는 회사이며, 이때 필요한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TSI-4입니다. 믹싱 장비는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국내 이제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제조 시스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차 전지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서 그러므로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 투자 역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제 매출을 살펴보면 고객사의 주문에 따른 2차 전지 믹싱 라인을 설계하고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믹싱 시스템 관련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관, 전기 등 설비 라인 공사를 하는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장비 제조나 기타 분야의 매출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별로 매출을 살펴보면 삼성과 LG가 이제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에 따르면은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한 번 더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다음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PO 전망입니다. 총 4가지 측면, 수요 예측 결과, 기업 분석 결과, 산업 분야 전망, IPO 시장 분위기에 대한 기상도를 점검하여 종합 전망을 예상을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맑음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 1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 예정가를 뛰어넘는 공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자랑한 수요 예측 결과였으나 다만 기관 배정 물량 중 의무 확약 물량은 5% 미만이라 초기 유통량이 많다는 부분이 이제 상대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분석 결과는 흐림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TSI 사이의 주가가 29,000원으로 이제 이 거래 금액 대비 낮은 절반 수준의 공모가가 책정이 된 점은 이제 물론 장점이고, 공모가의 90%의 환매 청구권이 걸려 있다는 점 역시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억 원 규모의 작년 파생 상품 투자 실패건, 그리고 높은 재고자산 비율과 계약 부채 등 재무상의 의문점이 여전한 점, 그리고 제1기공사와의 기술 유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이 좀 약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분석 결과는 흐림으로 정리를 하였고, 산업 분야의 전망은 굉장히 맑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차전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재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TSI사는 국내 2차전지 기업 3개사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을 형성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IPO 시장의 분위기 역시 맑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상장 기업이었던 SK바이오팜을 비롯하여 마크로메 렘브레인, 위더스 제약, LET사의 상장 초기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A프로사의 높은 일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전망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단기 투자를 고려하는 방향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TSI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날 상장에 진행되는 솔트룩스사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